총리님 혹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쓴소리 열심히 듣고 가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취미 활동은 어떤 걸 주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 나면 책 읽는 거예요.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 겸 정치학자가 쓰신 책이 있어요. 국가가 너무 크고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 국민들이 자유를 못 느끼고 경제도 힘들게 만든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도 가능한 한 국민을 자유롭게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떨지. 평양냉면 vs 마라탕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면? 배달 음식 드시나요? 골라버린 배달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달 음식은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닙니다만 배달료가 오른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마라탕은 잘 모르겠고요. 냉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냉면보다는 라면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눈 뜨고 나서 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루 일과를 하시면서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루틴을 마음대로 하기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일어나면 우선 창문 열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출근할 준비 이런 것들을 합니다. 평소에 바쁜 일정 속에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이 올 때 총리님의 극복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평일날 스케줄이 바쁘고 하면 집 주위를 걷기도 하고 주말 같은 때는 남산을 걷습니다. 번아웃이 되면은 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 멍 하는 거죠. 멍 때린다는 거 아시죠? 그런 걸로 가끔 극복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달락하니 너무 답답해요. 경제 좀 풀어주세요. 네, 정말 어르신의 말씀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최근에 폭염, 폭우, 태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배추와 같은 이런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겁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경제가 고환율 같은 것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좀 풀리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우리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손실보존금이라든지 손실보상 등을 통해서 재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금융과 세제 지원도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데 대중교통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물가 상승에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택시 요금을 묶었으면은 묶은 만큼 택시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심야 택시난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수입이 낮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새는 3포 세대가 아니라 5포 세대라고들 하는데 이런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정책 의견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 시대의 삶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민간 주도로 만들어내야 되겠고 주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혼을 했을 때 애들을 좀 이렇게 맡아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두 가지는 특히 더 우리 정부로서는 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내 집 언제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내 집을 내 힘으로 챙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270만 호 정도를 지금 향후 5년 동안 공급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 특히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청년이나 신혼 부부한테 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말 교묘하죠. 저도 한번 속을 뻔한 적이 사실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그동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범정부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들도 아주 최우선순위를 보이스피싱을 없애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파트의 그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그 층간소음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큰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기존 주택에는 소음 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그런 세대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갈등을 중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지어질 그러한 주택은 품질 점검을 강화해가지고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보수공사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이나 빚독촉을 받았다는데 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 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 벌써 3년째나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됩니다.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경우에는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방역 상황의 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교육은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 사회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지 않으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활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코딩은 초등학교에서 같이 배워야 나중에 격차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부담이 좀 적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년이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아주 후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잘 감안을 해서요. 촉법 소년 문제에 대한 검토를 국정과제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인권 기준 등을 고려를 하면서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까지 총리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바람이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네, 이루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 보시면 이런 부분은 더 좀 잘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쓴 얘기도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최선의 정책적인 조합을 해서 정말 세계의 최고의 국가 또 사랑받는 국가가 되도록 꼭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의 하나의 큰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 유튜브는 많이 봅니다. 정말 좋은 컨텐츠를 선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본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포함한 좀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